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문재인의 권력형 부패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1심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장장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가 장악한 사법부의 작태는 우리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울산시장을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곧 이런 불법과 꼼수 세력들은 새로운 사법부의 탄생으로 퇴출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지긋지긋했던 권력형 비리 집단, 문재인과 그 친구들도 드디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1심 구형이 장장 5년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통과 울분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송철호는 임기가 종료되었고 문재인도 양산에서 65명이나 되는 중대 병력을 거느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전 울산지역경찰총장에게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3년 6개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장환석 균형발전 비서관 등에게 모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문재인의 30년 직위, 송철호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울산시장이 되려는 계획으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가짜 비리 뉴스를 만들고 유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까지 동원해서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불법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이 불법 청탁을 받아들이고 김기현 시장의 뒷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황운하 청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헌으로 황운하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현재 국회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좌파 정권의 천인공노할 선거 부정과 타락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좌파들의 부패와 비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후손들에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동원되었고 문재인 자신도 선거에 참석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였습니다. 내 친구를 당선시켜라는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은 울산에 대규모로 총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 송철호는 부정선거 외에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법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이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는 불법 선거 사건에서 비서실장 임종석,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핵심 고위급 참모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의 주요한 주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느끼고 검찰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반드시 핵심 주범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선거 사건에 국힘당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핵심 주범들이 모두 사형당했다는 판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이 불법 선거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국힘당은 당장 양산으로 달려가서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또 이 사건에 법무장관 추미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격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를 초기부터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을 일제히 지방으로 모두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들을 모두 자천시켜서 이 수사를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13명을 기소해서 법의 심판대에 넘겼습니다. 그 후에도 법무부와 법원에서는 수사와 재판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김명수 법원은 불투명한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고 공전시켜서 우여곡절 끝에 5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김명수는 문재인의 하수인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법부를 정치 놀이터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김명수는 이 사건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전담시켰고, 김미리 판사는 휴직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을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못하게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우리법 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재판 거래로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기를 마치고 뻔뻔하게 다시 재출마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에 김명수 체제는 물러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로 새로운 사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같은 정치적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새로운 법치주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균용 사법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거의 30년 친구, 그리고 모든 권력형 비리의 주역들이 피할 수 없는 법의 엄정한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이 땅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익명의 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